안녕하세요. 저는 바이브 컴퍼니 스마트 시티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안창원입니다. 디지털 전환의 총화, 디지털 트윈이라는 이름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6번째로 가장 중요한 개념인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미 이전 강의에서 여러 번 그 개념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지만 오늘은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스마트 시티의 관점에서 디지털 트윈을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LH와 협력해서 도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한 사업의 결과물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는 분명히 도시를 운영하는 주체가 있고 도시를 운영하는 그 행위들을 우리는 행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행정에는 운영과 관련된 행정이 있고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과 관련된 행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를 운영과정 또는 정책과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국가의 단위로 가면 국가의 행정이 있고 지방의 단위로 가면 지방의 행정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행정 분야를 어떻게 하면은 지능화, 고도화할 수 있을 것이냐를 고민을 하였고 그것을 단 하나의 패러그래프로 정리한 것이 지금 이 슬라이드에 나타나 있습니다. 결국은 운영 과정과 정책 과정의 효율과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업무 전체를 연계하고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진흥화해서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환경에 제대로 대응하는 틀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행정 IDX, 인텔리전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 주제입니다. 자, 우리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국가가 세워지고 난 이후로는 계속 진행이 되어 왔던 것이죠. 우리가 이 서울에 있는 경복궁의 구조도 보면 임금이 기거하는 강령전, 그 앞에는 정책을 만들어내는 사정전이 있고요. 그 앞에는 근정전, 6조 대신들을 모아놓고 정책의 집행을 점검하는 그런 곳이 근정전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국가의 이념인 널리 예를 펼친다는 이름으로 홍례문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인류의 보편적인 지향점을 위해서 광화문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이 잘 집행이 되었고 성과가 있으면 경회로에 모여서 임금과 신하들이 함께 잔치를 벌이는 그런 사이클을 돌고 있는 것이 오늘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정책을 만드는 과정 또는 의사결정하는 과정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시츄에이셔널 어프레이저이라고 해서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현황을 파악하지 않고서는 문제를 정의하는 것도 잘못되기가 십상이고 잘못 정의된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만드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엉뚱한 대책을 적용을 했을 때 일어나는 부작용과 반작용들은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가장 기반이 되는 것은 현황을 정확하게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온갖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에 목말라 하는 이유도 가능하면 빠르고 포괄적이고 정확하게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크게 4가지 형태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사고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문제인지 아닌지, 원인은 무엇인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들이 있는지, 그 중에서 무엇이 최적안인지, 그리고 그 최적안을 적용을 했을 때 상황의 변화는 어떻게 또다시 전개되는지까지를 우리가 다 확인하고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최적안이라고는 할 수는 없긴 하겠지만 틀리지 않은 보다 최적안에 가까운 의사결정의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는 계속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죠. 미래 전망, 과거에 했던 일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고 그리고 분야의 경계에 관계없이 서로 협력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스마트 시티를 위한 디지털 트윈은 도시가 처해져 있는 기후, 그리고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경제적인 활동, 경제적인 성장, 그리고 도시를 운영하는 프로세스,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개선되어야 되고 고도화되어야 합니다.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인프라스트럭처,
시설물들, 그리고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행태, 사회, 그리고 경제적인 활동, 도시가 처해져 있는 환경들, 이 모든 것들이 도시의 도메인에 다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만을 가지고 교육이면 교육, 교통이면 교통, 이런 것들을 따로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건 국가와 마찬가지인 것이죠. 제가 앞에서도 계속 거듭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분야로 나누어서 전문적으로 해결해 오던 것은 과거의 방식이고, 우리는 분야를 선을 긋지 말고 우리 실제 현상에서, 현실에서 일어나는 현상 그 자체를 통으로 보고 해결할 수 있는 틀을 갖추어 나가야 되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닐지 몰라도 가장 실용적인 방법들이 데이터를 연계하고, 연계된 데이터를 통해서 모형을 만들고, 그 모형을 서로 분석하고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통합적인 체계, 그게 디지털 트윈으로 저희가 명명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역시 센서들로 구성되어 있는 센서 레이어, 데이터 레이어, 모델 레이어, 그리고 시뮬레이션 레이어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도시의 삶에 대해 방향성을 제시하는 이 소셜 디지털 트윈은 우리는 소셜 내비게이션이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접하는 실험 중에 가장 친숙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또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뭘까요? 이미 이 용어에서 여러분 힌트를 얻으셨겠지만, 차를 운전하시는 분은 날이면 날마다 내비게이션에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앞으로 어디를 가고 싶은데 어떤 경로로 가야 되는지, 길을 잘못 들었을 때 다시 경로를 재계산해서 어떤 길로 가라고 추천하는 것까지, 거의 모든 운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습니다. 소셜 디지털 트윈은 도시를 운영하는 도시 운영자에게 바로 이와 같은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운영하고 있는 도시는 어디에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 도시가 지향하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 어떤 길을 선택해서 가야 되는지를 이 소셜 디지털 트윈은 마치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처럼 여러분에게 도움을 줘야 된다는 것이죠. 사회의 주역인 시민의 행태를 중심으로 도시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 나가는 사회 내비게이션 역할을 지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체가 도시의 환경도 아니고, 도시를 이루고 있는 도시의 시설물도 아니고,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어떻게 행위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단위 요소가 되는 것이고요. 저희는 그 행위를 알기 위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데이터를 통해서 읽어내는 것까지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개인의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서 사회적인 현상으로 표출이 될 텐데, 일단 개인의 행동에 대한 모형을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파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가 만약에 이와 같은 소셜 디지털 트윈을 기반으로 한 도시 운영 시스템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면, 날이면 날마다 발생하는 크고 작은, 하지만 결코 간단치 않은 도시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그 양과 의사결정의 질과 의사결정의 속도를 동시에 계산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양과 품질과 속도는 어느 한쪽을 계산하면 나머지 두 가지 요소는 상대적으로 조금 양보해야 되는 그런 트레이드오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양과 품질과 속도를 모두 다 계산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을 통한 디지털 트윈 기반의 운영 시스템이 유일한 방법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을 새로운 스마트 시티의 운영 시스템의 근간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중심으로 한 도시의 정밀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정밀 정책이라는 용어가 낯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 분야에서는 이미 정밀 의료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DNA에 따라 쓰는 약물, 또 쓰는 치료법들을 다 다르게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죠.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지역마다, 거리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특성과 행태에 따라 그 지역에 어떤 식으로 도시 운영을 하기 위해 지원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새로 만들어야 되는 도시설물은 무엇인지가 다 다르게 가야 될 텐데 지금은 똑같이 지금 다 적용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도시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데이터 체계를 만들어야 되고 그 데이터가 데이터를 이해하고 읽고 이해하는데 노력이 들어가는 환경이 아니라 그 노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입체화된 살아 움직이는 데이터 체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그 큰 세 가지 축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도시가 처해 있는 환경이 있습니다. 이 도시의 주변 다른 도시와의 관계 또는 자연의 어떤 자연 환경 속에 있는 것인지 지형지물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것인지를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도시가 갖고 있는 인프라는 어떻게 구축이 되어 있는지를 또 봐야 됩니다. 주요한 시설물들이 있을 테고요. 주요한 공공기관, 공공서비스 등등이 이 인프라를 대상으로, 인프라를 기반으로 제공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축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도시가 처해 있는 환경과 도시가 제공하는 인프라 사이에 상호작용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공진화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설물이 만들어지면 그 시설물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옮겨 다니기도 하죠. 또는 사람들이 옮겨 다니고 또는 거주하는 행태에 따라 새로운 가게나 소상공 업종들이 생겨나고 소멸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민과 도시의 인프라는 서로 상호작용을 주고받으며 공진화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상호작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서는 일방적인 시설물 설치 또는 일방적인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도시를 운영하는 것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그 도시라는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핵심인 사람들에 대해서 행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감히 들여다보기는 어렵지만 그 도시의 시민들이 도시의 공간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소비하면서 어떤 행위를 보이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도시의 현황이 어떤지 파악하는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할 때 감히 스마트시티라고 천명하고 있는 도시에 제안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체계는 무엇이냐면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공간에 어떤 사람들이 그 공간에서 공간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소비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맥락하에서 사람들은 그곳에서 무엇을 하는지 그걸 모두 다 명시적으로 드러내지는 않고 또 못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특정 시간에 특정 위치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이를 우리가 파악하게 되면 나머지 목적과 의도 같은 것들은 추정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이나 가장 기본적인 모델링, 육하 원칙에 의한 모형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도 얘기를 할 때 저희가 통계적인 방법과 그 다음에 인디비주얼 레벨 모델링을 이용을 해서 모형의 정확도, 예측의 정확도와 모형의 설명력을 동시에 가져가는 것을 얼핏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지털 트윈에서 가장 중요한 축을 차지하게 되는 모델링 시뮬레이션 영역들은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통계적인 방법과 그 다음에 에이전트 기반의 모델링 시뮬레이션 방법을 동시에 활용을 해서 현상에 대한 추정의 정확도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상의 정확도와 함께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설명력을 두 가지 모형을 각각 병용을 함으로써 함께 달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도시를 운영하는 시스템은 우리가 데이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은 이제 공이
동서를 막론하고 다 공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유럽의 바르셀로나 도시가 지향하고 있는 CTOS 개념도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왼쪽에는 빅데이터 부분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모델링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아직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레이어와 모델 레이어를 함께 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데이터 레이어 전단에는 도시의 각종 영역으로부터 끊임없이 들어오는 센서 레이어로부터 데이터 획득 체계가 같이 맞물려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정부를 운영하는 주체인 도시정부, 그리고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 일부는 시민들까지 공유하면서 도시의 현황을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해 나가는 그 지원 체계로 이 CTOS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디지털 트윈 개념도 진일보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토부에서 공간정보 중심으로 시작을 하긴 했지만 현재는 현실 도시를 가상화하고 실제 현상 및 실시간 도시 데이터를 수집 연계 통합해서 시각화, 분석, 예측을 통해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사결정 지원 솔루션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하다라는 의미는 잘생긴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똑똑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최신 시설들을 들여다놓은 도시를 스마트 시티라고 정의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비록 오래된 도시를 할지라도 그 도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히 짚어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도시가 갖고 있는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체계, 그 체계를 갖춘 도시를 우리는 스마트 시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년, 200년 된 도시도 스마트 시티가 될 수가 있고 이제 갓 만들어진 최첨단 도시도 그런 체계가 없으면 시설물은 새로울지라 할지라도 스마트 시티라고 이름을 붙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새로운 스마트 시티가 가지고 가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 중에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있습니다. 도대체 자율주행 자동차가 들어오면 도시의 교통체계는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들을 디지털 트윈 체계에서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고요. 새로 만들어진 도시는 어느 곳에 우리가 물론 사전 계획해 놓은 것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어느 곳이 상업의 중심지가 될지 교육의 중심지가 될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지나고 나서 아는 게 아니라 사전에 사람들의 행태를 분석할 수 있는 틀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좀 더 빨리 알 수 있는 기회는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기반이 되는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데이터 체계는 신뢰를 막론하고 생활인구,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위치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알 수만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고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가 있고 그걸 기반으로 정책의 효과와 새로운 정책의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데이터들은 이미 몇몇 도시들을 통해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의 맨하탄에서 시간대별로 인구의 움직임들을 살펴보는 작업들이 있었고 그 데이터를 가시화했습니다. 또 그것들을 알게 되면 우리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환경 내에서 감염병의 위험도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이 거리두기 정책을 각 지역마다 또는 각 시간대마다 좀 더 다르게 정밀하게 가져갈 수 있는 방편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천편일률적으로 가져갈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업종에 따라 조금씩 제약의 차별은 두고 있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적확하게 차별화된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건물을 건축을 할 때 우리가 새로운 지구 계획 또는 단지 계획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기능성에 중점을 두고 천편일률적인 건물을 뽑아내던 시기에서 지금보다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미적 감각을 살린 건물들을 많이 만들어내겠는데 굉장히 3차원적으로 입체적인 건물들을
만드는 과정들이 지금 시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3차원 건물들을 제대로 설계하는 것이 우리의 뇌 구조상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인공지능을 이용한 시스템이 훨씬 더 잘 찾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차원 건물에 대한 설계, 최적 설계안 같은 것들은 이 디다 트윈 기반으로 인공지능을 가미해서 지금도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건축안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초기 결과대로 사람들이 정착하고 살지 않습니다. 잠재적인 가능성 변화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가늠해 볼 수 있는 틀이 있다고 한다면 도시 계획을 지금보다 효과적으로 의미 있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세종시를 보면 아파트는 날이 갈수록 인기가 치솟고 있지만 상가는 점점 더 텅텅 비고 있습니다. 이런 상호 이율 배반적인 현상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써야 될 것인지 기존의 방법으로는 여전히 해법을 찾고 있지 못한 것이죠. 건물마다 감염도 확산의 위험도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건물의 용도를 어떻게 쓰는지, 사람들의 동선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따라 또 그 위험도는 다르게 적용이 될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면 건물의 특성과 위치 또는 사람들의 혼잡도에 따라 다른 정책들을 쓸 수 있을 텐데 지금은 그것들이 정확하게 짚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업종별로 구분해서 몇 가지 정책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건물들에 대한 선호 체계,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가 있기 때문에 합의안을 이끌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공사, 건설사, 건축사 그리고 조합원, 조합장 그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에게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과정들은 지난하고요. 때로는 비극적인 결말에 이르기도 종종 그런 결말을 얻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입체적으로 가시화된 정보 체계를 가지고 서로 토론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투명한 상황 속에서 합의안에 다다르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비단 건물뿐만이 아니라 재난안전 분야에서도 이제는 디지털 트윈을 가지고 안전관리의 혁신을 가져가려고 하는 사업들이 많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의 곳곳에 공동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통신, 상하수도, 그다음에 전력선 같은 것들이 거기 함께 공존하고 있고요. 그것들을 관리하는 작업들을 일부 소수 인력들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인 대처 방안이 무엇인지를 짧은 시간 내에 적은 인력으로 대처하는 것들은 그렇게 녹록한 일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하 공동구를 현재의 체계가 아니라 디지털 트윈 기반으로, 로봇 기반으로, 인공지능 기반으로 관리 체계를 바꿔 나가려고 하는 사업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의 개념 모델은 거듭 말씀드리고 다시 정리를 하지만 현실 세계를 데이터로 가상 세계에 재구축하고 난 이후에 그것의 동태적인 변화를 현실 세계와 유사하게 만들어내는 것,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현실 세계와는 다르게 적용해 볼 수가 있고 그게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명료하게 구분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디지털 트윈의 목적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